자, 안녕하세요. 지난번 파트 1 공부 순서에 이어서 파트 2 발음편을 강의하게 된 최석호라고 합니다. 오늘도 역시 이제 꿀팁이랑 요령, 발음에 관한 꿀팁이랑 요령을 좀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.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개월 안에 어떻게 베트남어를 다 끝낼 수가 있냐, 그게 말이 되냐, 이런 댓글들을 좀 봤어요. 근데 저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꿀팁과 요령을 활용해서 속성으로 입을 트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입을 트기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프리터킹의 단계긴 한데 이제 의사표현의 단계지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단계는 아니에요. 그래서 3개월 안에 제가 공부를 끝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보통 돈을 내고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영상 강의를 보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독학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다다를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그 돈을 아끼고 싶어서도 있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조금 답답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베트남어를 끝내는 3개월 안에 끝낸다는 그 기준은 뭐냐면 3개월 안에 학원을 안 다니고도 제가 프리터킹이 가능하면서 앞으로도 학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 관계로 너무 이제 뭐 막 깊게 안 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발췌를 하셔가지고 그냥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시면 뭐 그냥 뭐 한번 들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파트 2 발음 부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일단은 제가 누누이 그렇게 발음을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왜 중요한가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지난번에 저는 그 발음을 인체의 외모 부분으로 이제 비유를 좀 드렸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뭐 10년 동안 그 언어를 공부를 해도 발음이 뭐 약간 좀 구겨져서 나온다.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뭐 저랑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쾌감이나 아니면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잘 못 알아듣는 부분 때문에 약간 일에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발음을 많이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발음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첫째로 내 발음이 정확해야지 남의 발음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,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사람이 2명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잖아요. 근데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대화의 상대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저밖에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,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.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코지콧대로 듣다 보니까 만약에 제 발음이 틀리잖아요. 그럼 제 발음 틀린 게 그게 맞는 걸로 제 귀는 인식을 해요. 왜냐면 내가 ABC를 ABC라고 읽는데 남들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ABC를 아베세 이렇게 베트남 사람처럼 읽어요. 그러면은 저는 ABC를 ABC라고 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베세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의 발음이, 해당 언어의 맨 처음에 그 잡아주는 그 발음이 원어민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제가 원어민이 말하는 대로 그걸 읽을 수가 있고, 그리고 그걸 읽고 내가 들을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읽는 방식 그대로 남이 그걸 얘기했을 때 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발음 부분이 되게 좀 그 사람들이 이제 구강 구조가 좀 굳다 보면은 좀 고치기 힘드니까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로 그 언어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게 두 번째 이유에서도 나오는데, 두 번째 이유를 좀 보시면은 듣기랑 읽기, 쓰기, 말하기가 이제 언어를 구성하는, 그 언어가 사용되는 모든 분야잖아요. 듣고 언어를 읽고 그리고 그걸 쓰고 그리고 그걸 말하는 거. 근데 이 발음이 요 4가지 분야에 전부 다 영향을 끼칩니다. 어떻게 끼치냐, 듣기는 내가 읽는 대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고, 사람들이 읽는 대로 내가 또 그 발음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음을 어떻게 맨 처음에 내가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읽기는 당연히 제 입으로 읽는데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연관성이 많겠죠. 쓰기는 뭐냐,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제가 그 단어를 안 외우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이제 발음을 제대로 이제 안 잡고 가면은,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로 치면은 요거랑 요 성조랑 요 성조랑
어떤 차이인지 모르고 얘랑 요거랑 어떤 차이인지 모르면은 내가 베트남 사람이 이 성조들을 얘기를 했을 때 듣고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발음을 배울 때부터 요 4개를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. 요 4개가 아니라 베트남에 6개의 성조가 있죠. 근데 결국은 뭐다? 발음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듣고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혼자서 읊어보고 다시 써보는 것도 할 수가 있다. 그런 말입니다. 말하기는 당연히 발음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저는 발음이 요 네 가지 그 분야의 기본이다. 그리고 이 발음을 틀리게 외우고 틀리게 배우고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부분은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발음을 지금 집중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